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80강 평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 세 강좌를 통해서 정관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격에는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10가지의 패턴이, 다시 말하면 그 내격의 구성, 여건의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격을 정할 때 일간과 월지, 암장간을 통해서 격을 정하는데요. 월지, 암장간에서 어떠한 암장이 천간에 투출했다. 그 투출한 암장간의 한 기둥, 한 천간이 일간과 견주어서 육친상으로 무엇이 드느냐에 따라서 격의 명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격인 평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격에서요, 일간과 그 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다시 말하면 일간이 신왕하냐 또는 신약하냐, 또는 그 투출한 성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내격을 쭉 설명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몰아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격을 진행함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몇 가지의 필기를 해 놓았습니다. 평관격의 구성했는데요. 이 구성의 요 세 가지, 요 1, 2, 3 이런 세 가지는 다른 내격과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간이 있고요. 월지 암장간에서 무엇이 투출하느냐인데요. 평관격이야 당연히 그 암장간의 평관이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 우리는 평관격이라는 격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평관격은요, 신강함이 좋아요. 다시 말하면 그 일주의 세력이 왕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관은 나를, 다시 말해서 일간을 극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극을 능히 받아들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강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일주가, 여기서 말하는 일주는 일간을 얘기하는 경우인데요. 어느 경우든지 일간은 신강한 것이 좋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은 정신이나 육체도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의 일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어떠한 결과를 이룸에 있어 지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강하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이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해서 매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한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취감과 실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 사주가 신강하다, 신왕하다 하면은 먼저 전에 말씀드린 정관격이나 오늘 말씀드리는 편관격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사주가 어찌 전부 신강할 수만 있겠습니까? 신강한 경우와 신약한 경우를 견주어서 이 편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기둥에 연주라든지 일주라든지 시주가 되겠죠. 다른 기둥에 또 다른 관살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살 혼잡이 되어 있으면 편관격으로서의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살 혼잡이 되어 있으면 이익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편관격의 모습을 지니자면 혼잡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데, 그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런 관살 혼잡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제가 제살 태과라고 써놨어요. 이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을 제하는 것이 태과,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살 태과라고 할 때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제하는 살 그것을 태과하게 되면은 그 태과함을 줄이는, 그것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자, 우선 이 제살 태과를 우리가 제대로 순리에 따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식신제살이란 방법이 있고요. 양인 합살, 달리 얘기하면은 살인상생, 세 번째도 살인상생인데요. 이때는 살인상정할 때는 요 칼날인자, 양인을 가리키는 인자를 썼고, 살인상생할 때는 인수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편관을 다른 명칭으로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 칠살이란 말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천간이 됐든 지지가 됐든 일곱 번째와는 충이 되거나 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의 어떤 그 충의 작용이나 극의 작용을 일컬어서 이 편관을 칠살이라고 별칭을 삼아 부릅니다.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해가 강한 현상을 드러낼 때는요, 이 칠살을 갖다가 귀살이라고까지도 말하게 됩니다. 귀살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귀신과 같은 놈이란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 귀살이 될 때에는 우리 그 인간들은 어떤 그 평관, 칠살로 인한 그 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에 처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때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이 귀살을 저승사자와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관 칠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너무 사주 내에 강하게 지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신왕 사랑 한 사주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신왕하면 살이 설사 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운만 따라준다면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왕하다, 그 다음에 살이 왕하다 하는 경우가 명조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평관, 칠살을 우리는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관이나 평관을 우리가 극하는 육신이 식신과 상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의 기에 비해서 평관의 칠살의 기가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식신과 상관을 사용해서 그 평관 칠살을 얌전하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식신에 의해서 다스린다면 식신 제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에 의해서 다스리게 된다면 상관적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신제살과 상관적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미묘한 차이라고 한다면, 식신은 본래가 평관을 극하게 되어 있고 상관은 본래가 정관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보다는 평관의 작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식신 제사를 함으로 해서 그 평관의 길을 그 사주에 적당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제살이 될 때에는 순리에 따른 것이 되고요. 상관적살이 될 때에는 무모하리만큼 어떤 힘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그 평관을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조를 보았을 때 일간에 비해서, 일간의 세력에 비해서 이 평관의 세력이 좀 왕하다 싶으면 식신이 있나를 살펴볼 수 있고, 설사 명조의 식신이 없다면 운에서라도 식신이 들어와서 그
칠사를 다스려 줄 때에 우리는 목표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신제살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적살보다는 식신제살이 직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인에 의해서, 여기 양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양인격을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빈 양자에 칼날인자를 썼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짐승을 가리키는 양양자에 칼날인자를 써서 양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양인이 그 살을 합을 해버려요. 그 합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합거라는 말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합을 해서 그 본래의 작용을 못하게끔 묶어놓는 것이죠. 식신제살은 극을 해서 그 칠살의 작용을 순화시키는 것이라면, 양인합살일 때는 그 양인과 평관을 합을 시켜서 일간인 나를 극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그 양인의 사나운 기질을 순화시키는 일거양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인상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살인상정이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아주 고관대작이 될 수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격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 상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격, 중격, 하격으로 구분하면 어떤 분들은 반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역시 상층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은연중에 정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에 있는 사람은 중위권으로 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중위권에 있는 사람은 상격에 해당하는 상위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모습,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 양인합살이 돼서 살인상정의 모습을 이룬다면 그것은 상격에 속하는 사주가 됩니다. 이때 살은 평관을 말하고 인은 양인을 말하고요. 서로 머물러 있다. 우리가 뭐 정거장인이 할 때 이 정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상정이라면 평관과 양인이 서로 합을 해서 가지런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칠살의 작용을 또한 합리적인 그러한 작용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인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즉 나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간과 나와 비경겁이 되는 것을 이 살은 본성이 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과 일간
사이에 인수라고 하는 통관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이 일간을 극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인수가 있으면 바로 극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탐생망극이라고 해요. 생을 탐하느라고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극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탐생망극이 되어서 이것은 이 살이 일간을 위협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통관자인 인수를 갖다가 생하느라고 극의 작용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그 사납다고 생각되는 칠사를 순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제살 또는 이것을 합살 또는 이것을 우리가 살인상생, 그래서 칠사를 제거하거나 순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흘렀네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평관격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많은 예를 통해서 평관격에 보다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